변호사님, 네, 요즘 의대 정원 늘리는 네네. 이슈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싸움이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의사단체는 법적으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면허정지 처분도 네. 하나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의 절차랑 구제수단, 네. 이걸 오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그럼 제가 오늘만큼은 네네. 좀 요즘 이슈되는 5대 병원의 네네. 전공의의 입장이 돼서 한번 그러시죠.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지난달에 병원을 이탈했습니다. 네. 네, 도의적으로 잘못한 거는 알지만 네네. 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면허정지 사전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그 사전 통보는 모든 행정처분을 할 때 이제 미리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네.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처분이란 거는 이제 국가 공권력 행사기 때문에 일반 사인 간의 민사소송하고 다르게 이제 그 수범자에게 미리 공권력 행사를 하겠다, 이런 뜻을 통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률상 필수 절차예요. 네. 뭐 전공의 입장에서는 네. 드디어 목을 죄어오는 건가, 뭐 그렇게 이걸 느낄 수 있죠. 이렇게 네.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서류를 보니까 좀 네.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해라, 이런 네네.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전 통보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내라는 거거든요. 네. 아마 뉴스 보시면 뭐 의견 제출 기회 이런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에 사전 통보를 하면 거기에 언제까지 이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네. 일종의 요식행위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실제 의견 제출이 뭐 유의미하게 처분을 변경시킨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아주 예외적으로 네. 의견 제출을 해서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컨대 뭐 그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네. 관련 소송에서 그 영업정지의 전제가 되는 금액이 다투어지고 있을 때, 우리 예컨대 뭐 요양원 사건도 지난번에 영상에 했지만 네. 그 어떤 소송에서 금액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소송을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영업정지의 사전 처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하면 그 영업정지 처분을 잠깐 보류해 주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의사 면허정지 같이 이런 사건은 아마도 전공의 A가 의견 제출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정식 처분은 곧 오는 건가요? 그쵸. 이제 사전 통보랑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면 네. 막바로 이제 정식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행정 처분을 했던 날짜가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전공의는 이제 곧 면허정지의 공식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 이 공식적인 처분에 대해서 내가 사법부에다가 뭔가 불복을 해보겠다 하면 이제 집행정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집행정지는 표현 그대로 집행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하기 전에 그 면허정지 처분을 정지시키는 거니까 네. 면허를 유지시키는 신청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돼요. 예. 그러면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인정이 좀 되나요? 이번 의사 면허정지 네. 처분에도 집행정지가 좀 인정이 되실 것 같다고 보시나요? 집행정지의 요건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집행정지를 할 때 항상 소송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는 임시로 묶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 내가 정식 소송을 했을 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이제 신청서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냐가 쟁점이고, 네. 두 번째는 굳이 집행을 정지시켜야 될 긴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집행정지를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요건을 전제로 집행정지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물론 뭐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만약 이번에 전공의가 면허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해도 저는 기각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요건 중에 두 번째가 긴급성인데, 네.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전공의 입장에서 면허정지를 집행정지한다는 뜻은 당장 생계유지를 해야 되니까 면허를 유지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본인이 병원을 써놨기 때문에 본인이 떠났는데 본인이 생계유지가 필요하다? 본인이 면허 유지가 필요하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에서 면허 정지를 집행정지 시킬, 다시 말해서 면허를 유지시킬 긴급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각될 걸로 봐요. 그럼 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면허 정지 취소 소송 제기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집행정지는 일단 기각될 걸로 보고요. 네. 그 행정소송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그 면허정지 그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거예요. 네. 그런데 물론 이게 승소 가능성은 사법 판단이겠으나 제가 볼 때는 판사가 이게 취소해라 말라를 결정할 단계까지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한다는 건 의사를 줄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면허 정지나 취소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의대 증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압박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상의 그 채널을 열어놓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송하는 도중에 정부랑 의사단체 간의 협상이 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네. 뭐 행정소송 6개월 1년 걸리거든요. 뭐 그때까지 이게 협상이 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결론적으로 이 소송 도중에 협상이 타결될 거기 때문에 협상 안에 따라서 소송을 취소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원고의 소취하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법부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을 빨리빨리 판단을 내리지 않고 최대한 기일을 연장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전공의가 소송을 취소하게 만드는 거 이걸 의도하는 거죠. 예.